당신의 장례식에 누가 올까요? 잠깐, 이 질문을 듣고 불편하셨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가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밤낮 없이 일하시며 자식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려 애썼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은 그 재산을 두고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걸 원하셨을까? 막내 아들이 법정에서 중얼거린 이 한마디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할머니는 어떠셨을까요? 평생 청소부로 일하시며 쌓아둔 재산이라고는 전세 보증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남기신 건 달랐어요. 낡은 수첩 한 권에 적힌 글씨들. 큰딸 영희야, 너는 엄마의 자랑이다. 힘들 때마다 너의 웃음소리를 떠올렸단다. 둘째 철수야, 내가 군대에서 보낸 편지들을 아직도 베개 밑에 두고 잔다. 막내 순이야, 너의 따뜻한 마음씨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 그 수첩을 발견한 자식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뭘 기억할까? 나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였을까?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70, 80을 넘기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들고 보니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 맞습니다. 그 따로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은행 잔고는 영원히 될 수 있어도 마음에 새긴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부동산은 팔릴 수 있어도 따뜻한 기억은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진정한 유산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궁금해하는 연명의료 중단은 실제로 어떤 과정인지, 안락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모든 무거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궁금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으로 말이죠. 당신의 이름 세 글자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1. 현명한 유산을 남기는 법. 유산을 남기는 일 생각만 해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일단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세요. 통장이 몇 개인지, 어느 은행에 있는지,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지 적어두면 가족들이 나중에 헤매지 않아요. 이런 준비는 가족들이 서로 다투지 않게 해주는 따뜻한 배려랍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써보세요. 어려운 법률 용어로 쓸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적으면 됩니다. 큰아들에게는 집을, 작은 딸에게는 예금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증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공증증서를 만들어 두시면 제일 안전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이 아이들 돌봄도 미리 부탁해 두세요. 우리 강아지는 둘째가 맡아줘 하고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까지 생각해 두는 게 진짜 사랑이죠. 돈만이 유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쌓은 지혜와 추억이야말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마리아 하며 시작하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뭘 배웠는지 써두면 아이들이 나중에 힘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도 쉽게 찍잖아요. 자녀나 손자녀들에게 사랑한다. 항상 건강해라 하는 마음을 영상으로 남겨보세요. 목소리와 표정까지 함께 남겨지니까 더욱 소중하죠. 옛날 사진들도 꺼내서 정리해 보세요. 한 장 한 장에 누가 누구인지, 언제 찍은 건지 뒷면에 적어두면 가족사가 되어 대대로 전해집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추억이 되는 거예요. 살아온 삶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지금도 웃으며 이웃과 인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사시는 모습 자체가 후손들에게는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유산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고마웠던 일들을 말해보세요. 엄마 아플 때 간병해줘서 고마웠다. 바쁜데도 자주 안부 물어줘서 고마웠다. 이런 말들이요. 미안했던 일이 있다면 그때 화내서 미안했다고 털어놓으세요. 편지로 써도 좋고 직접 말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족들 마음속에 평생 남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도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달라, 이런 소망들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도 여러분 뜻대로 해드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달라는 당부를 꼭 해주세요. 이게 가장 소중한 유언이 될 거예요. 현명한 유산을 남기려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재산은 공정하고 분명하게 정리하세요. 추억은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고 미소로 이웃과 인사하며 사세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만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 이름이 사랑과 존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사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 그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조금만 더 정리하고 다듬으면 후손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다 하며 자랑스러워할 멋진 선물이 될 거예요.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하게 사는 법. 75세 이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이 즐거우십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어 보십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십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떠서 고마워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워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고마워요. 이렇게 간단한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한결 밝아집니다. 정숙 할머니는 말씀하세요. 젊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은 마음가짐입니다. 옆집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용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친구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 몸을 원망하지도 마세요.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보다 몸도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해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네. 고마운 일이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참 소중하구나. 내일도 편안한 하루가 되길. 이런 따뜻한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건강은 행복의 기본이에요. 물론 젊을 때처럼 팔팔하게 뛰어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도 지금 내 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세요. 90세 김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어요. 몸이 아프고 귀찮아도 매일 걸으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더라고 말씀하세요. 거창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쭉 펴기. 집 앞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기. TV 보면서 다리 주무르기. 시니어 채널 보며 체조 따라하기. 매일 조금씩만 몸을 움직여도 기분이 좋아져요. 밥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밤에 잠도 편안하게 올 거예요. 건강한 몸에서 밝은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겨요.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서 허전해요. 자식들도 다 커서 독립했고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막막하죠. 이럴 때는 작은 일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각자의 생활 패턴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 루틴으로는 7시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8시에 아침 식사하고 설거지하기. 9시에 동네 한 바퀴 걸어보기. 그리고 오후 루틴. 2시에 경로당이나 도서관 가기. 4시에 집에 와서 차 한 잔 마시기. 5시에 저녁 준비하기.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하루가 알차게 느껴져요. 그리고 작은 목표도 하나씩 세워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들이에요. 매일 일기 한 줄씩 쓰기. 손자, 손녀 사진 앨범 만들기. 화분에 꽃 기르기. 십자수나 뜨개질 배우기.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재미가 있어요. 나이를 잊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중요해요. 먼저 가까운 이웃부터 친해져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마트에서 만나면 오늘 날씨 좋네요 말 걸기. 집 앞에서 만나면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물어보기. 이런 작은 인사말부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친해져요. 그리고 동네 모임에도 나가보세요.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하기. 교회나 절 모임 나가기. 복지관 강좌 들어보기. 봉사활동도 정말 좋아요. 누군가를 도와주면 마음이 뿌듯해요.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분들과 친해질 수도 있어요. 가족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자주 연락해서 부담 주지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전화하면 좋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건강하게 잘 있지? 우리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요. 행복은 결국 마음에서 나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부터 가져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거든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고마워요.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어서 고마워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마워요.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자주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거울을 보고 오늘도 멋지네 하고 웃어보세요. 웃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말하는 습관도 바꿔보세요. 요즘 세상 참 살기 어려워 대신 그래도 우리 잘 살고 있어. 옛날이 더 좋았지. 대신 지금도 나름 괜찮네. 몸이 아프고 힘들어 대신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정말로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나이가 든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니에요.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지금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침 햇살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줄 몰랐어요.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이런 작은 발견들이 매일의 행복이 되어요. 때로는 외롭고 쓸쓸한 순간도 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에요. 슬픈 날이 있어야 기쁜 날이 더 기뻐요.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래요. 오늘도 미소로 시작해 보세요. 3.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엔 아니야, 그럴 리 없어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영수 할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아내가 큰 병을 얻었을 때 며칠 동안은 그냥 눈물만 흘렸답니다.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용기를 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생각해 보신 거죠.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 수 있는 거랍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해가면 됩니다. 평생 함께 살아오면서도 정작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같은 것들 말이에요. 부끄럽다고, 쑥스럽다고 미뤄두었던 그 말들을 이제는 꼭 해주세요. 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밤 아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보, 나는 당신이 참 고마워. 그리고 정말 사랑해. 그러면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신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한지 모를 거예요. 3가지 말이 있어요. 꼭 전해야 할 소중한 말들이죠. 사랑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죠? 고마워, 함께 해준 모든 순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미안해, 혹시 서운하게 했던 일들, 이제 다 털어버려요. 이런 말들을 다 하고 나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남겨진 마음의 짐도 훨씬 덜해져요. 말로 표현하는 사랑과 감사, 그게 바로 이별을 덜 아프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거창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앉아서 옛날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기가 우리 신혼여행 갔던 곳이지? 아, 이때 아이들이 참 귀여웠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추억해 보세요. 영수 할아버지는 아내와 결혼식 사진을 다시 꺼내봤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나중에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아하셨던 음악을 함께 들어보세요. 맛있는 음식도 조금씩 나눠 드시고요. 이런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야 해요. 어려운 얘기지만 미리 준비해 두면 나중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보험, 집 문서 등 중요한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장례를 원하시는지 미리 들어두세요.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들어보세요. 이런 준비를 한다고 해서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는 거랍니다. 내 뜻이 잘 전해질 거야 라는 안심을 드리는 거죠. 이별을 준비하는 동안 마음이 많이 힘들 거예요. 어떤 날은 슬프고 어떤 날은 화가 나기도 할 거고요. 그런 감정들 절대 혼자 끌어안으려 하지 마세요. 가까운 친구나 다른 가족들과 속마음을 나누세요.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병원에는 호스피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환자분과 가족 모두를 도와주신답니다. 어떻게 돌봐드려야 하는지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마음의 위로도 해주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종교가 있으시다면 함께 기도해 보세요. 예불을 드리거나 성경을 읽는 것도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중요한 건 이 어려운 시간을 혼자 견디지 말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낸 후의 삶도 미리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가 되면 어떻게 지낼까? 그 정도로 가볍게요. 슬플 때는 어떻게 추억할 건지, 외로울 때는 누구에게 전화할 건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예를 들어서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의 모임이 있는지 알아보거나 일기를 써서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떠나시는 분이 내가 없어도 잘 지낼 거야 라고 안심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씩씩하게 잘 살아갈게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그게 바로 사랑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에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들을 적어두세요. 나중에 그 글들이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현명하게 준비하면 그 이별이 슬픔만 남기지 않아요. 오히려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으로 남게 된답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 나눈 따뜻한 말들과 마음들이 여러분을 계속 위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삶을 마칠 때 먼저 간 그분이 반갑게 맞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끝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마음을 다 전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고마웠어, 행복했어라는 마지막 인사로 충분해요. 남은 분들은 그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안고 씩씩하게 살아가실 거고, 떠난 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실 거예요. 이별의 순간까지 이어지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작별이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따뜻한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4. 연명 의료를 거부하면 실제로 어떤 의료 절차가 진행되는지. 김수진 할머니는 올해 67세이십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셨어요. 나중에 내가 많이 아프면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은 소중한 문서였지요. 서류를 작성하고 집에 돌아오신 수진 할머니는 문득 궁금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연명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하면 그때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주실까? 먼저 연명 의료가 무엇인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연명 의료는 회복이 어려운 환자분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려고 하는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장이 멈췄을 때 하는 심폐소생술, 숨쉬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인공호흡기, 몸속 독소를 빼내는 투석, 항암제 치료. 이런 치료들은 원래 환자분을 낫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생명만 연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런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 할머니처럼 미리 의향서를 써두시면 나중에 의식이 없어도 본인의 뜻이 존중받을 수 있어요.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는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평소에는 가슴을 누르고 전기 충격을 주는 응급처치를 합니다. 하지만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으시면 이런 처치는 하지 않아요. 숨쉬기가 어려워져도 목구멍에 튜브를 넣어 기계로 숨을 쉬게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져도 배에 관을 넣어 영양분을 주입하는 시술도 하지 않아요.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담당 의사와 다른 전문의가 함께 환자분이 임종 과정에 계신다고 확인한 후에야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환자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더 따뜻하고 편안한 돌봄이 시작됩니다. 연명 치료를 하지 않기로 하시면
완화 의료라는 특별한 돌봄을 받게 됩니다. 완화 의료는 환자분이 편안하고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의료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돌봄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프시면 충분한 진통제로 통증을 덜어드립니다. 숨이 차시면 산소 마스크로 편하게 숨 쉬실 수 있게 해드려요. 마음이 불안하시면 정신적인 위로와 지지도 받으실 수 있어요. 가족분들도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배려해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호스피스 전문팀이 환자분과 가족분들을 따뜻하게 돌봐드려요. 의료진들은 끝까지 여러분의 편안함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연명의료 중단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환자분이 미리 의향서를 써두셨다면 그 뜻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의향서가 없다면 가족분들이 환자분의 평소 생각을 바탕으로 결정하실 수 있어요. 이때는 가족 2분 이상이 함께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병원마다 윤리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봅니다. 수진 할머니처럼 미리 본인의 뜻을 써두시면 나중에 가족분들이 어려운 결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져요. 가족들과 미리 마음을 나누어 보시는 것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 연명 의료를 하지 않기로 하시면 환자분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따라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계의 도움 없이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임종을 맞으시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존엄사라고 부릅니다. 무의미한 고통을 연장하지 않고 품위 있게 떠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제도가 생긴 후 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곳에서 존엄한 마무리를 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또는 편안한 호스피스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이런 선택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치료를 받을지는 온전히 환자분과 가족분들의 소중한 가치관에 따른 것이니까요. 다만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것은 치료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연스럽고 평안한 임종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마지막을 직접 결정하는 소중한 권리이기도 해요.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끝까지 환자분의 편안함을 위해 노력합니다. 삶의 마무리가 두려우실 수 있지만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5. 안락사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고찰. 몇 해 전 외국에서 일어난 따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85세 할아버지가 오랜 병으로 많이 아프셨어요.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과연 이런 선택이 옳은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안락사라는 말 어렵게 들리시죠?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나을 수 없는 병으로 많이 아픈 분이 계실 때 그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말해요. 안락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 안락사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약을 주사해서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이 편안하게 가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극적 안락사입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기계나 치료를 중단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생명을 붙잡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의사조력 자살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시면 환자분이 스스로 그 약을 드시고 편안하게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현재 이런 안락사가
모두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연명치료 중단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답니다. 외국에서는 어떨까요?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나라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되어 있어요. 미국의 일부 지역이나 스위스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답니다.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있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아프게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마음을 존중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매일매일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차라리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살 수 없었던 분들도 오래 사실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까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반대로 안락사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은 너무도 소중하다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일부러 생명을 끝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특히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우리가 마음대로 끝낼 수 없다고 하시죠. 두 번째로 의사 선생님의 역할을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것이 본래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생명을 끝내는 일에 관여하게 된다면 의사 선생님의 본래 역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쁘게 이용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안락사를 허용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쉽게 허용하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안락사를 강요받을까봐 마음이 아프신 거죠. 안락사를 둘러싼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니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따뜻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병을 완전히 고치기는 어렵더라도 아픈 것을 최대한 덜어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의료 서비스예요. 통증을 줄여주는 약물 치료, 마음의 위로를 주는 상담,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편안한 환경 등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이런 서비스가 더욱 발전하면 굳이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될 만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통증 관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처럼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완화 의료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 제도도 있어서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안락사는 법이나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너무 아프다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을까?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드리고 싶을까?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답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주제들을 피하지 않고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 어떻게 가는 것이 인간다운 죽음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간다면 분명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안락사, 정말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고통 없이 품위 있게 마지막을 맞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안락사를 둘러싼 여러 의견들은 결국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갈 권리와 생명의 소중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더욱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훗날 우리가 삶과 죽음의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때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후손들에게 마음과 이야기를 담은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삶에서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은가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아직도 힘이 돼요. 이런 기억을 남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유산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한 장의 편지를 써보셔도 좋고, 그동안 미뤄왔던 가족과의 대화를 나누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래도록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